차라리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21세기 사람이니까 그 남자 아니야, 빨리 도망쳐, 1년만 살고 도망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콜레트가 19세기 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의 남편을 보면 일단 애를 10명 낳게 하고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이혼을 한다 그러면 정신병원을 가두고 그때 전혀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게 사실 평균적인 그때의 남편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윌리를 보면 뭐 참고 살만한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아주 교묘한 착취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술을 먹고 때리고 이렇게 단순한 나쁜 놈이었으면 빨리 도망치는데 글을 쓰게 하는 것도 윌리인데 망하기 직전까지 아무도 연결시켜주지 않는 것도 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망하기 직전에서야 이걸 이제 세상에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판권 다 뺏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얼굴이 너무 여러 개인 착취자를 만났을 때 좋은 얼굴도 있고 나쁜 얼굴도 있고 비열하기도 한데 비열하지 않은 면도 있고 그랬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것을 우리가 막 20살에 이미 준비가 돼서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살아봐야 이 사람이 나구나, 이 사람이 얼굴이 진짜 여러 개구나를 나중에야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슬프네요. 그쵸. 이걸 우리는 아는데 이제 다 지나온 시대의 사람들은 아는데 그 당시에는 알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클로딘 시리즈에서 아마 여러 가지 남성에게도 매력을 느끼고 여성에게도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미씨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원래 바이섹슈얼일까요? 정확히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열린고 유연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걸 또 되게 자연스럽게 글에 녹여서 아무것도 의도하고 쓴 것 같지 않아요. 콜레트 소설을 읽으면 이 사람은 그냥 우러나온 대로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신선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대가 절대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너 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길에서 맞아라고 말하는 시대인데 정말 린치를 당할 수 있는 시대인데도 자연스럽게 자기 모습을 드러나게 됐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영향도 있었겠죠. 미씨의 영향도 더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점은 또 작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가 생각해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인간의 성향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영역을 나누는 것이 더 이렇게 예를 들면 여류 작가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떤 부류를 콕 집어서 그거 자체가 좀 속 좁은 짓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콜레트에게는 아마 정체성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어떤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를 만나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도를 만난 거 맞죠? 아니고 시도는 어머니고 미씨를 만난 것도 그 전에도 중성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고, 그리고 중성적이라는 얘기를 안 들었어도 어떤 인간을 만났을 때 성별을 떠나서 그 사람에게 너무 멋진 황홀함을 느끼고 그 사람과에게 그 누구에게보다 큰 연대와 지지를 느끼는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저도 그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콜레트가 어떤 면에서는 단지 뭐 시대를 뛰어넘은 여성, 뭐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각성을 주는 멋진 여성 롤모델 이런 것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영역과 그 단어들을 다 깨부수는 정말 자유로운 여정으로 계속 나간 한 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 심석희 선수나 서지현 검사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계시죠. 정말 너무 용감하고 의연하고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자유를 위해 말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멋진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해요. 뭐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이 없는 게 아니지만 하지만 멋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되게 희망찬 느낌이에요. 네. 낙관주의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윌리와의 결혼 생활이 되게 여러 가지 위기와 다시 좀 해소됐다가 다시 위기가 있다가 해소됐다가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첫 번째 위기가 진짜 내가 약간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남북군인지 몰랐다 이렇게 딱 한 번 회의를 느끼고 집에 내려갔는데 엄마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콜레트 엄마가.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는 무슨 역할을 연기한다는 생각한 적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프랑스 파리가 아닌 세계 여러 나라에 어디에 처해 있는 여자들에게도 다 해당하게 다 던질 수 있는 질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한테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저는 다른 사람을 연기한다는 건 결국 자기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성과 다른 약자들의 공통점이 그건 것 같아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게 항상 그런 식인데 약자일수록 항상 다른 사람의 욕망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고 무게중심을 다른 사람에게 둬야 되고 참아야 하고 계속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빼앗겼던 어떤 무게중심을 이제 21세기에서 좀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먼저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가 예전 시대의 여성들을 볼 때 더 마음이 아픈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는 그 메리 셸리도 영화를 봤었는데 메리 셸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시대를 앞선 감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자기랑 어울리지 않는 시대에 갇혀버렸구나. 사실 태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름을 빼앗겼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더 있을 거예요. 정말로 더 있는데 밝혀지지 않은 여성 작가들이 훨씬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콜레트가 점점 표정이 변하잖아요. 어떤 순종하는 표정, 얌전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는 표정, 이런 것에서 벗어나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애교를 부리지 않는 되게 담담한 표정으로 변해가는데, 그 표정 변화가 이 영화에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키라 나이틀리가 어떻게 보면 1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딱 연기하는데 뭐 특별한 나이 분장을 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닌데도 정말 되게 전원에서 윌리가 오길 기다리는 정말 이렇게 양갈래 머리 딴 순진한 시골 처녀, 살아있는 푸릇푸릇한 시골 처녀에서 정말 나중에는 자기 하나로 딱 단단하게 선 여성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으로 그 경과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콜레트가 윌리를 만난 건 되게 정말 이렇게 부수고 나가야 하는 어떤 정말 큰 벽을 만나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몇 년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큰 관문을 만난 거지만, 또 한편으로 콜레트한테 되게 정말 멋진 자기 편이 돼주는 인연들도 많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도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팬토마임 같이 가르쳐주는 예술가도 끊임없이 꼭 글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방면에 있어서 콜레트를 계속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진짜 너무 멋있는 정말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콜레트를 자기 자신에게 만들어주는 우리 미씨까지. 그래서 이런 인연들이 콜레트를 콜레트로 서 있을 수 있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콜레트를 보고 이게 진짜 100여 년, 100년이 조금 지난 시대의 이야기인데, 사실 왜 감독이 이 영화를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이게 비단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 관객들한테도 너무 통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콜레트가 그냥 남편 이름 뒤에 이렇게 숨어서 그 시대까지는 전혀 없었던 정말 여성들의 성장 이야기를 이렇게 당대 반향을 일으키면서 발표했다는 것만으로도 후대에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앞서가는, 뚫고 나가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 업적에만 머문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삶 안에서 나는 그 클로딘의 이름 안에 숨어 있을 수가 없고 내 이름을 찾겠다 하고 다시 콜레트로 나서잖아요. 그거야말로 정말 너무 대단하고 지금의 관객들에게도 끊임없이 어떤 울림을 주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라 나이틀리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콜레트가 왜 멋있냐면 그 사람이 시대를 뛰어넘거나 이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그 시대의 어떤 편견이나 관습에 의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결국 그게 시대를 뛰어넘고 그게 미래의 어떤 후대를 위해서 정말 잔다르크 같이 일어서는 그런 일이 되는 건데 결국 시작은 막 남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정말 멋있는 우리 시대의 여성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나로서의 자존감을 세우고 내가 나로서 있기 위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멋있는 나로 있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정말 처음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콜레트가 이미 100여 년 전에 엄청난 업적을 인정받고 프랑스에서 아마 정말 국장 지내고 막 문화예술인으로 인정받은 첫 여성 작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마치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랑 정말 동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볼수록 되게 신기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작가님의 마지막 인사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나 영화를 보면 좋아하는 캐릭터가 생기면 그 캐릭터를 조금씩 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야기가 인간에게 되게 재미있는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좋은 이야기 많이 접하셔서 우리가 그 인물들에게 조금씩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늦은 밤인데 안전 귀가하세요. 감사합니다.